안녕하십니까. 더다운석 목동관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최재호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월 9일 개강하게 될 제 공통수학1 개념 정규반에 대해서, 예비9일 정규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 공통수학1은 공부를 했을 수도 있죠. 공부를 한 학생들 또는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배운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난이도겠죠. 문제 난이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 중학교 수학은 생각보다 문제가 잘 풀렸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 풀으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실제 내신 시험지 받아봤더니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어렵게 된 원인이 뭘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저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에서 좀 온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절대평가를 택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내용과 합쳐서, 수행평가 점수 합쳐서 총점이 90점이 넘어간다면 A등급으로 학생에 부여를 하고요. 그 밑으로 80점, 7점 이렇게 커트를 나누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이 괴리를 느끼는 게 나는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았으니까 고등학교 올라와서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무엇이냐? A등급이 몇 % 정도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두 학교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확인이 가능한 건 서울 기준으로, 서울 전체에 있는 중학교들은 수학의 기준에 30% 내외가 A등급으로 표현이 됩니다. A등급 받은 학생들이 한 30% 정도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동네가 어디인가요? 목동이죠. 목동의 경우에 많이 높습니다.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두 학교를 뽑았는데 당연히 어떤 거? 조금 우리가 쉬운 학교, 모길을 가져왔습니다. 모길 같은 경우 몇 %일까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4년 3학년 1학기의 경우에 A등급을 받은 학생 수가 전체 66.7%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절반이 훨씬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3명 중에 2명이 A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등급제를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어떻게? 좀 어려운 학교도 확인을 해야겠죠. 모근중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근중을 확인해 본 결과 같은 해 24년 3학년 1학기 확인을 해봤더니 A등급이 전체 18.7%였습니다. 18.7%도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두 학교의 절반 정도, 40% 정도 되는 학생이 고등학교 이 등급, 이 위치를 그대로 갖고 왔을 때 몇 등급에 위치하느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 두 표에서 누적 비율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받아볼 등급, 그리고 개정 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내신에서 받아오는 등급 체계예요. 9등급제인데 그럼 40%는 어디 있을까요? 4등급에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립니다. 한두 문제 더 틀리면 어디가 된다는 소리죠? 5등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낮죠. 그리고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그리고 현재 학생들이 받아볼 게 5등급제인 거죠. 5등급제에서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항상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러면 1등급 받기가 훨씬 더 쉬워졌겠구나. 현실적으로 쉽냐? 쉬운 건 또 아닙니다. 한 반에 예를 들어 3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3명만이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략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여튼 그걸 확인을 해봤을 때 40% 정도를 가지고 아이가 학교에 갔다, 성적을 받았다고 하면 어디에 위치하나요? 3등급입니다. 2등급에도 어려워요. 34%이기 때문에 2등급이. 3등급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A등급이라는 좋은 성적에 비해서 내 위치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걸 본인이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도 조금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이 긴 겨울방학을 조금 더 열심히 남들과 다르게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 반은 어떤 반인가요? 공통수학 1 개념부터 시작을 하는 반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과 다름을 어디에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실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양을 늘리는 겁니다. 공부하는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는 거겠죠. 현실적으로 지금 공통수학 1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 문제집을 한 달 반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11월에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11월에서 12월 절반, 12월에서 1월까지 많아야 3권 정도, 3번 정도로 반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행을 많이 나간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반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11월과 12월엔 당연히 공통수학원 개념을 해야겠죠. 기반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천천히 잘 쌓아서 개념을 탄탄히 한 후에 1월에 이 상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1월 시작을 하면서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수업을 3에서 4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도방 자체가 사실 다른 문제들 공통수학 2에서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대수와 미적분 1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공통수학 2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형의 방정식이 미리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미리 넣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함수 테마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마 수업입니다. 그럼 어머님들은 이거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큰 계열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전체가 공통수학 1에서의 함수가 있는 부분, 공통수학 2에서의 함수가 있는 부분을 합쳐서 대수와 미적분 1에 있는 부분을 큰 틀에서는 함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함수를 잘하는 아이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는 아이들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좋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공통수학 1에 있는 이차 함수를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통수학 2에 있는 함수 부분, 단원명이 함수입니다. 함수 부분을 다루면서 역함수랑 합성함수처럼 어려운 얘기도 조금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우리 아이들은 수능 준비를 하고 할 텐데, 수능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통 과목에 있는 현재 고2, 고3들은 수트라고 부르는 과목이 미적분 1을 하는 게 중요한데, 미적분 1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공부를 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걸 미리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제가 경험했었던 아이들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훑어본 후에 이걸 공부를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냐. 공통수학 1에 있는 2차 함수를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공통수학 1에 있는 고차 방정식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공통수학 1과 2를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될 내용들을 미리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조금을 이런 식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어디? 1월 특강과 2월 정규반에서는 사실 눈앞에 닥쳐있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공통수학 1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 1학기 내용을 조금 더 탄탄히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깔끔하게 이번 겨울방학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배웠을 때 탄탄히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탄탄히 하기 위해서 오답 정리를 좀 더 철저히 할 겁니다. 목요일과 일요일 수업인데 일요일 수업 전, 일요일 수업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추가로 과제를 줄 거예요. 왜? 사실 일요일 끝나고 월화수 3일이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죠. 어떤 걸 줄 거냐? 저는 2주 텀을 두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주차에 과제를 줄 건데 어떤 과제를 줄 것이냐? 그 2주간 쌓여 있었던 테스트 오답들을 모아줄 거예요. 테스트 오답들을 모아준다면 그러면 당일에 시험지 봤을 때 한 번, 그리고 오답 체크했을 때 두 번째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죠. 그리고 오답 노트 할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문제풀이를 오답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럼 이것만으로 끝나도 되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 빈주, 오답 노트를 준 주에 다음 주는 비어 있겠죠. 추가 과제가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그 추가 과제는 어떤 걸 줄 것이냐? 오답 노트에 변형 문항을 줄 거야. 변형 문항을 줘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나오는구나를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게끔 진행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 좀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당연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수업을 한 후 직후에 숙제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숙제 확인 팔로우를 조금 더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요. 예를 들어 일요일 수업이 끝났다. 그럼 그 다음날 월요일 저녁,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나죠. 10시 끝난 후에 카톡을 보낼 겁니다. 예약 문자로 넣을 수도 있고요. 카톡을 보내서 오늘 공부한 거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문제가 풀려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할 거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어머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공통수학 1, 사실 남들보다 조금 늦을 수도 있죠. 순서상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히 해서 1학기도 그렇고 2학년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 이어졌을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구상 중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수업이 어떻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일 대상은 예비 고1이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수학 1 개념을 다시 하거나
개념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개강은 11월 9일 일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이제 목요일, 일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념서가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서로 스매싱 공통수학 원 개념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집인데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개념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문항수가 좀 적어요. 제가 수업 중에 다루는 문항을 제외하면 적으면 한 단원에 20문항 정도, 많아봐야 한 단원에 30문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항들을 숙제하는데 이 문항들만 푼다고 해서 이 단원이 맞아서가 될 것이냐? 전혀 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가로 빈출 유형을 따로 정리를 한 유형별 과제장을 준비를 할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월과 12월 개념 준비를 할 때는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1월과 2월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에게 다른 과제장을 부여를 할 거예요. 다른 과제장으로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추가 문제집을 설정을 해서 이 문제집을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서 개인별로의 특징을 좀 고려를 해서 수준과 특징을 고려한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업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속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공통수학 1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조금 더 탄탄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더 큰 미래를 바라봐서 이제 수능까지 준비를 했을 때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비슷한 출발 라인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앞서 있는 아이들을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구상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